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식사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해 한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 채용을 위한 최종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명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둘 다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졸업, 화려한 경력, 뛰어난 면접 실력. 모든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후보자를 각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면접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후보자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웨이터가 잘못 주문을 받았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불평했으며 심지어 웨이터에게 당신 몇 년 차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접관에게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리더십과 인성을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어땠을까요? 웨이터가 실수했을 때도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고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으며 식사 내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두 번째 후보자가 채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데일 카네기는 평생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식사 예절, 그리고 식탁에서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롭고도 실용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식탁, 인간 본성의 무대.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무대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행위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식사 예절에 숨겨진 의미. 많은 사람들이 식사 예절을 단순한 형식이나 관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절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외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 숟가락 사용법 하나에도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이 드러납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먹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줍니다. 문화를 초월한 공통점. 전 세계 어떤 문화권을 가더라도 식사에 관한 예절은 존재합니다. 동양에서는 젓가락 사용법과 상차림의 예의가 있고 서양에서는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이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모든 식사 예절의 핵심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제가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할 때 일입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신사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어색하거나 자귀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사 예절을 가르쳤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양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다. 2부 식사 태도로 드러나는 7가지 성격 유형. 음식 앞에서
사람은 가면을 벗는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오랜 관찰을 통해 저는 식사 태도를 통해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급식형 인간. 이들은 마치 누군가 음식을 뺏어갈 것처럼 급하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고 말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급함은 종종 불안함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불안하거나 경쟁의식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결핍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완벽주의형 인간.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젓가락 놓는 위치, 그릇의 배치, 음식을 먹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이들의 장점은 세심함과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식사의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배려형 인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권하며 물이나 반찬이 떨어지면 먼저 챙겨줍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은 식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훌륭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무관심형 인간. 음식에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먹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감의 시간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과시형 인간. 비싼 음식, 고급 식당을 선호하며 이를 자랑하려 합니다. 와인에 대한 지식을 뽐내거나 음식의 가격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것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감사하게 먹는 데 있다. 여섯째, 까다로운형 인간. 이것저것 따지고 불평하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뜨겁다, 차갑다. 끝없이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늘 불만족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감사형 인간. 어떤 음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3부 비즈니스 식사, 성공에 숨겨진 열쇠.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회의실이 아닌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식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은 사무실에서 체결되지만 신뢰는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만남의 식사 예절. 처음 만나는 사업 파트너와의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식사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이 평생 당신을 기억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는 항상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첫 만남을 점심 식사로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사업가를 만나지만 식당에서는 인간을 만난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접대의 기술. 접대는 단순히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접대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접대의 기술입니다. 팀 빌딩과 식사. 팀원들과의 식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100번의 회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부 가족 식사, 인성 교육의 시작. 아이의 인격은 가족 식탁에서 형성된다. 가정에서의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 섭취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식사 예절 교육. 올바른 식사 예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가르치고 반복해야 몸에 배게 됩니다. 예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젓가락 똑바로 잡아, 소리 내지 마 같은 지적보다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술 습득.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소통의 기술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가족 식탁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다. 감사의 마음 기르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수고했는지 알려주며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돌아가며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부 연인과 부부, 식탁에서 드러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애와 결혼에서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트에서의 식사 예절. 첫 데이트에서의 식사 모습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성을 보여줍니다. 데이트에서 상대방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것이 미래의 당신을 대할 모습이다. 주문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지, 음식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식사 중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식사 문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식사 예절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의 장. 때로는 식탁이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화가 났을 때도 함께 식사하라. 음식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육부 소셜미디어 시대의 식사 문화. 음식을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마음으로 음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대는 소셜미디어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식사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음식.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얼마나 예쁘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게 먹느냐에 있다. 휴대폰과 식사 예절. 식사 중 휴대폰을 보는 것은
현대의 가장 큰 예절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화면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이루어진다. 배달 음식 문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문화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편리하지만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와 교감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되 인간다운 식사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7부 세계 각국의 식사 예절과 문화. 음식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의 식사, 예절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각 문화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양의 식사 예절. 한국, 중국, 일본.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식탁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식사를 시작하고 어른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예절의 근본 정신은 존중이다. 형식이 다르더라도 그 정신은 같다. 서양의 테이블 매너.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서양의 테이블 매너는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핵심입니다. 이슬람 문화의 식사법. 오른손만으로 식사하고 특정 음식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문화의 식사법도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인도의 손으로 먹는 문화. 인도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음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식사 문화다. 8부 건강한 식습관과 인성의 관계.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좋은 선택을 한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는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절제의 미덕.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은 자제력의 표현입니다. 음식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절제할 수 있다. 영양 균형에 대한 관심.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계획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 낭비에 대한 태도.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것은 자원에 대한 감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은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서도 음식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그는 음식을 남기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든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9부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사 예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대응이 진정한 품격을 드러낸다. 일상적인 식사 상황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라도 개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판보다는 감사를, 불만보다는 이해를 표현하라. 식당에서 실수가 생겼을 때, 주문이 잘못되거나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가 미흡할 때,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 아예 그냥 넘어가는 사람.
역경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경제적 여건이 다른 사람과의 식사.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0부 식사를 통한 인격 완성. 매일의 식사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식사는 단순한 생리적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격을 닦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매끼 식사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기르고 만들어준 사람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황, 건강한 몸. 감사할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배려하는 습관 만들기. 혼자 식사할 때도,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품격을 만듭니다. 절제와 조화의 실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선을 지키며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미덕의 근본은 절제에 있다. 소통과 교감의 기회로 활용하기. 식사 시간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진정한 식사의 영양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에서 나온다. 결론 숟가락에 담긴 인생 철학. 작은 숟가락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도 식탁에서만큼은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연과 파트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식사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젓가락 하나 제대로 잡는 것, 소리 내지 않고 먹는 것,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을 만듭니다. 셋째, 가정에서의 식사 교육이 평생의 인성을 좌우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 식탁에서 배운 예절과 가치관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 교육을 식탁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비즈니스 성공의 많은 부분이 식사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계약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지만 신뢰는 식탁에서 쌓아집니다. 올바른 식사 예절과 배려심은 비즈니스 성공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다섯째, 매일의 식사는 인격을 수양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자세, 절제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을 식탁에서 연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수히 많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식사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식사 예절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음식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식사 습관이 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숟가락 하나 제대로 잡는 것에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런 관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고 비판하기 전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식사 태도를 보는 것은 그를 이해하기 위함이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품격 있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매일 먹는 밥 한 끼,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식사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이 두 순간에는 그 어떤 가면도 소용이 없다. 데일 카네기